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허리가 욱신거리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문손잡이를 3개 잡았는데 손목이 아팠던 경험 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이 병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다공증이 얼마나 흔한 병인지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 남성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0세 이상 인구 중 약 300만 명이 골다공증 환자로 추정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골다공증 환자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습니다.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정형외과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뼈가 부러지면서 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넘어짐 충격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는 걷다가 갑자기 대퇴골이 부러지고 그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죠.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2020년 연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65세 이상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건 일부 암의 5년 생존율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골절 후 생존하신 분들도 문제입니다. 약 50%는 골절 이전의 활동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20%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손주를 안아줄 수도, 장을 보러 나갈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정확히 이해해 봅시다. 우리 뼈는 멈춰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매일매일 오래된 뼈가 분해되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뼈 재형성이라고 부릅니다. 뼈 안에는 두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족골세포는 새 뼈를 만들고 파골세포는 오래된 뼈를 분해합니다. 젊을 때는 이 둘의 균형이 잘 맞습니다. 오히려 만드는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만드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상황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왜 여성이 더 위험할까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고 파골세포가 마음껏 뼈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폐경 후 첫 5에서 10년 동안 여성들은 골량의 20에서 30%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럼 남성은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남성도 65세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첫째, 운동 부족입니다. 뼈는 압력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뼈에 자극이 가면서 뼈가 나 필요하구나 하고 밀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뼈는 내가 필요 없나 보다 하고 약해집니다. 둘째,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국, 찌개, 김치에 익숙한 우리 식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햇빛 부족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음식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고 대부분 피부에서 햇빛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실내에서만 생활한다는 겁니다. 2022년 질병관리청 KDCA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성인의 비타민 D 결핍률이 무려 83.2%에 달합니다. 10명 중 8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넷째,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류를 감소시켜 뼈로 가는 영양분 공급을 방해합니다. 술은 칼슘과 비타민 D의 흡수를 막고 족골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이 네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뼈의 99%가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1000에서 1200mg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유 한 컵에 약 220mg, 요구르트 한 개에 약 200mg이 들어 있습니다. 멸치는 더 좋습니다. 멸치 10g에 칼슘이 220mg입니다. 작은 생선을 통째로 먹으면 뼈까지 먹는 거니까 칼슘 섭취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부도 훌륭합니다. 두부 반모 약 150g에 칼슘이 150mg 정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10g 이상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해서 뼈 손실을 늦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9년 코크란 리뷰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비타민 D는 어떻게 챙길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팔과 얼굴을 15에서 20분 정도 햇빛에 노출시키면 충분합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그럼 피부 노화는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에서 20분은 피부 손상 없이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햇빛이 부족한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으신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만 신경 쓰시는데 단백질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의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칼슘이 붙는 구조입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단백질은 시멘트입니다. 둘 다 있어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학 저널에 실린 2018년 연구를 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은 골절 위험이 높고 골절 후 회복도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시면 60에서 72g 정도입니다. 계란 1개에 6g, 두부 반모에 10g, 닭가슴살 100g에 23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K와 마그네슘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붙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K는 어디 있을까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시금치 한 컵에 하루 권장량의 거의 5배가 들어 있습니다. 매 끼니 녹색 채소 한 가지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고 칼슘의 뼈 침착을 돕습니다. 견과류, 통곡물, 콩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 한 줌, 약 30g에 마그네슘 80mg이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 계란 한 개, 시금치 나물. 점심에 된장찌개에 두부 반 모. 저녁에 생선구이와 샐러드.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 이 정도만 실천하시면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는 거의 다 채워집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 15분 뼈 살리기 루틴이라고 이름 붙인 방법입니다. 1단계 햇빛 산책 5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가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좋습니다. 팔을 걷어 올리고 얼굴에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지만 꾸준하게. 걷기는 뼈에 체중 부하를 주는 운동입니다. 뼈에 나 여기 있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루 30분이 이상적이지만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2단계 근력 운동 7분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운동, 의자 잡고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10번 하고 30초 쉬고 다시 10번, 또 10번. 총 3세트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발목 주변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균형감도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하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10번 반복합니다. 30초 쉬고 또 10번. 총 2세트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과 고관절을 강화합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강하면 고관절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는데요? 그러시면 앉았다 일어설 때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짚으시면 됩니다. 완전히 깊게 앉지 않고 반쯤만 앉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3단계 스트레칭 3분입니다. 운동 후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셔야 합니다. 종아리, 허벅지 앞뒤, 엉덩이를 천천히 늘려주세요. 각 부위당 20에서 30초씩 통증이 아닌 당기는 느낌이 올 정도로만 늘리면 됩니다.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높여서 넘어질 위험을 줄입니다. 근육이 경직되어 있으면 발을 헛디뎠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유연한 근육은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15분입니다. 드라마 한 편 보실 시간에 광고 3번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15분이 여러분의 뼈를 지킵니다. 매일 해야 하나요? 네, 매일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5일만 하셔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5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중이신 분입니다. 천식,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질환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약은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서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하시고 정기 검사를 받으세요. 둘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류머티즘 질환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염증을 일으켜서 뼈 손실을 빠르게 만듭니다. 셋째,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신 분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셨거나 지금도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계신 분들은 위험합니다. 넷째, 담배를 피우시거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연하시고 술은 줄이세요. 다섯째, 가족 중에 골다공증이나 골절 병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여성은 폐경 후 2년 이내에 꼭 받으세요. 남성은 65세가 되시면 받으세요.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일찍,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간단합니다. 통증도 없고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방사선 노출도 가슴 엑스레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습니다.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입니다. 골감소증 단계에서 잡으면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지면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우유, 멸치, 두부, 그리고 햇빛입니다. 둘째, 단백질을 잊지 마세요. 계란, 생선, 콩, 고기를 골고루 드세요. 셋째, 매일 15분 운동하세요. 햇빛 산책 5분, 근력 운동 7분, 스트레칭 3분입니다. 넷째, 정기 검사를 받으세요. 여성은 폐경 후, 남성은 65세 이후입니다. 다섯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골다공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젊을 때부터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70세, 80세가 되어도 활기차게 걸어다니고 손주를 안아주고 여행을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꿈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년 후의 건강은 오늘의 선택이 만듭니다. 뼈는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우유 있나요? 두부 있나요? 없으면 오늘장 보실 때 꼭 사오세요. 멸치도 한 봉지 사오시고요. 두 번째, 내일 아침 10시에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이 울리면 밖으로 나가서 5분만 걸으세요. 딱 5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까운 병원에 전화하세요. 골밀도 검사 받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약하시고 검사 받으세요.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골다공증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우유 한 잔, 내일부터 산책 시작, 다음 주 골밀도 검사 예약 뭐든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실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골다공증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우리는 시끄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먹고 움직이고 검사하세요. 당신의 뼈는 당신이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당신이 한 운동으로 강해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90세에도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